이 비디오는 과거의 누락된 문명에 대한 찬사와 인상적인 역사적 유물의 쇼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진정으로 매력적인 고고 학적 발견의 편집을 나타냅니다. 이미지와 이야기를 통해 시각적 여행은 원격 장소와 역사가 장착된 물건으로 제공됩니다. 그들 각각은 고대의 비밀을 유지하며 우리 시대의 고고학자들의 작품 덕분에 구조되었습니다. 탐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번 게이어스 엘 머나의 동굴의 금속 물체. 에콰도르의 게이어스 엘 머나의 동굴은 고고학자뿐만 아니라 수년간 신비주의와 유팔러지의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동굴에서 금속 물체의 발견의 역사는 미스터리와 추측에 관여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매너에서 현대 다이어그램, 지도 및 기술 도면과 유사한 기호로 금속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고대의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나 오래된 사람들과 예계 존재 사이의 접촉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문명의 존재에 대한 가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론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복잡하고 상세한 상징이 원시 도구로 만들 수 없어보다 진보된 지식을 나타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플라크가 외계인이 남긴 스타 맵이나 기술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발견에 대해 매우 회의적입니다. 매너의 금속 물체가 정말로 오래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대 야금 작업의 흔적과 고대 에콰도르에서 알려진 스타일과 기술과 이러한 유물의 불일치를 지적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트의 부족과 물체에 대한 맥락은 그들의 진정성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유물들이 나중에 사기의 일환으로 또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화의 동굴의 금속성 대상에 대한 매력적이고 신비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원과 의미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 동굴의 역사는 신화와 전설이 어떻게 현실과 얽히고 과거에 대해 매혹적인 이야기를 만들지만 종종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의 예입니다. 2번, 마야 신의 머리. 마야의 옥수수 신의 수장은 2022년 5월 팔렌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우스마 신타강 근처의 한 곳에서 이란 국립인류학 및 역사연구소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팔렌케이는 이미 역사가와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가장 오래된 건축물과 마야 시대의 9595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컷헤드는 치장 용벽토로 만들어졌으며 의도적으로 작은 연못에 퇴적되었습니다. 마야 문화와 신념 전문가들은 연못이 마야 언더월드 입구를 복제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의 근본적인 믿음 중 하나는 우주가 하늘, 지구, 지하 세계의 세 지역으로 나뉘어졌으며 세 지역을 통해 포털을 통해 여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각품은 몸의 힘에 의해 잘린 머리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지만 잘라낸 전체 크기의 조각상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컷헤드로 생각되고 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다음 동서 방향에 위치하기 전에 삼각대에 장착되어 옥수수 성장을 자극하기를 희망합니다. 3번, 실제 재무. 고고학자들은 2018년 카자흐스탄의 옛단산의 한가운데에 장례식 마운드를 찾았을 때 그들의 삶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세이사익 S 하일런즈즈에서 그들은 3,000개가 넘는 금, 보석류와 귀중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이 지역에 살았던 군주와 사커의 왕실에 속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컬렉션은 계산할 수 없는 가치로 묘사되었으며 약 2,800년입니다. 타어베거타이 산맥은 도달하기가 어렵고 견고한 땅으로 덮여 있으며 아마도 그들의 무덤이 결코 약탈되거나 도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높은 위치 사람들을 묻기에 훌륭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는 적어도 고고학자들이 거의 3,000년 후에 나타날 때까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회수된 물체에는 플라크, 체인, 금 목걸이,
금 접시 및 장식적인 금 벨이 포함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든 발견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한때 의류에 고정된 작은 금 계정으로 마이크로 고루라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현대 기술로도 우리가 그것을 복제하는 데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사카가 스키타이인들의 유목민 지점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번호 4. 브라저의 네스. 스코틀랜드의 북쪽 해안을 향하고 있는 괴양섬은 수만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점령되어 왔습니다. 오억리 섬에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인 브라저의 네스가 있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수많은 귀중한 유물을 밝혔지만 2018년에 빛을 발하는 은신처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해의 고고학자들은 3만 개가 넘는 세라믹 조각, 정착지의 첫 주민들의 뼈, 돌과 뼈로 만든 도구, 신석기 시대에 놀랍도록 밝은 도끼를 발견했습니다. 도끼는 부지에서 회수된 두 개의 광택 돌기축 중 하나이지만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훨씬 밝습니다. 두 아티팩트 모두 도구로 광범위한 사용의 명확한 징후를 보이지만 여기에 있었던 건물에는 천장으로 석재 슬래브가 있었지만 나무 빔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도끼는 5,000년 전의 이 빔의 구성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정착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두께가 1.8m의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했을 것입니다. 번호 L. 쿨더로 더 건덜러프. 건덜러프 콜드런은 2200년이 지났던 은색 컨테이너의 경우 놀랍도록 좋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로마 철기 시대의 유물이며 유럽에서 발견된 당시의 은 작업의 가장 큰 알려진 예입니다. 직경이 68cm이고 높이가 43cm인 가마솥은 1891년 덴마크의 건덜러프 근처의 이탄늪에서 조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것은 신중하게 재건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덴마크 국립박물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공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판은 엠보싱 작업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원하는 형태로 돈을 밀어내기 위해 뒤에서 망치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이 작품에서 일한 고대 장인들은 대표된 다양한 인물의 눈을 위해 광범위한 금과 심지어 내장된 유리를 추가했습니다. 건덜러프 콜드런의 스타일은 당시의 스칸디나비아 공예의 전형적인 것이 아니며 교통이나 갈릭 기원은 전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스터리에 추가하기 위해 표면의 장면은 근동과 켈트족 신화와 전설의 혼합입니다. 6번 바어버그 카그즈 발견. 우리의 다음 발견은 우리를 스웨덴으로 데려갑니다. 2022년 봄 바르베르크시의 톱니로 알려진 두 개의 중세 해양 선박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선박은 철도 터널 건설 전에 고고 학적 전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땅은 이제 건조했지만 중세 시대에는 도시의 해안선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톱니는 매우 드문 발견이며 같은 장소에서 두 개를 찾는 것은 전례 없는 것입니다. 둘 중 가장 큰 것은 스웨덴에서 발견된 자신의 종류 중 가장 잘 보존된 것입니다. 별의 거의 전체 측면은 길이가 20m이고 폭은 5m입니다. 가장 작은 선박은 덜 완전하지만 여전히 8x5m 헬멧의 한 부분을 유지합니다. 목재 분석에 따르면 가장 큰 선박은 1346년에 지어졌으며 1357년에 가장 작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나무는 프랑스와 폴란드에서 나옵니다. 여전히 가라앉거나 난파선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번호 7. 타이노 의식 좌석. 다음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스페인에 도착하기 전에 카리브해에 존재했던 문화의 유물입니다. 타이노 리초엘 시트.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진 좌석은 인간의 형태를 고양이에게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나무 인공물의 경우 전문가들은 언제 유물이 만들어졌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10세기 초와 15세기 말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타이노 의식 좌석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토 도밍고,
센토 더밍고 시 근처 동굴에서 발견되었지만 보호를 위해 양도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나무는 자메이카에서 나옵니다. 이와 같은 조각된 좌석의 올바른 이름은 묘조이며 묘조즈는 카리브해를 통해 테이노즈 족장의 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이오스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서 만난 최초의 사람 중 하나였으며 그때까지 그의 문명은 이미 7,000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타인의 족장은 의자에 앉아서 환각제를 훈제했습니다. 의자에 붙어있는 그릇에 코오바 씨앗이 흔적이 있으며 이는 이야기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 8. 얼러베런의 난파선의 신비. 얼러베런의 난파선은 약 3,300년이 되었지만 아무도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믿어집니다. 그것은 터키의 남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오래되고 가장 풍부한 난파선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발견은 1982년 터키 부조스, 터키시 부조즈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강렬한 해양고고 학적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수된 보물 중에는 구리 인곳, 포도로 가득 찬 세라믹 용기 및 이집트 여왕 네페르티티의 이름이 있는 금 딱정벌레가 있습니다. 선박의 디자인을 감안할 때 전문가들은 키프로스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는 시리아 나 팔레스타인에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불행하게도 탄소 데이트는 불가능한 나무가 거의 없으므로 난파선의 나이는 니퍼티티 딱정벌레를 기반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선박은 엄청난 양의 청동을 운송했으며 이는 모든 것이 단일 구매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당시 지중해에 복잡한 상업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최근 분석에 따르면 보트에서 발견된 주석 불가인은 우즈베키스탄의 원격 광산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이 매혹적인 발견에 더 많은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번호 9. 집에 숨겨진 지하 터널. 발 아래 숨겨진 공간을 발견하는 데는 의심할 여지 없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미지의 프레디 구델의 여정은 자신의 도서관에서 이상한 문을 발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그를 조사하게 했으며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선반 뒤에 숨겨진 카메라가 발견되어 더 많이 탐색하면서 그는 지하 터널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과거의 종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보지 않고 저택을 통해 움직일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한편 일리노이 주 부부는 자신의 집에서 비슷한 발견을 했습니다. 갱신하는 동안 그들은 보도 아래 입구를 발견하여 1세기 이상 그대로 남아있는 숨겨진 카메라로 가져갔습니다. 이 방 안에서 그들은 아크와 많은 땅을 발견했으며 그 당시에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터널은 1895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원래의 목적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믿어집니다. 밀수, 배기 경로 또는 기타 끝에 사용되든 이 숨겨진 공간은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집 아래에서 이야기를 재발견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그 매력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발견은 시간 캡슐처럼 느껴져 지난 시대의 비밀을 잠금 해제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일했으며 심지어 피난처를 찾는 방식에 대한 빛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마다 과거와의 더 깊은 관계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 집들이 유지할 수 있는 이야기에 또 다른 미스터리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번호 10. 100개의 히스패닉 유적지. 다음은 2023년 4월 볼리비아에서 만들어진 발견이며 고대 안데스 숭배에 대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연구팀은 볼리비아 고원에서 카랑가스 지역에서 100개가 넘는 히스패닉 종교 유적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부지는 현지 재료를 사용하여 언덕 꼭대기에 지어진 벽의 동심원이 특징입니다. 다수의 원이 관찰되어 1250년에서 1600년까지 총 135개의 사이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접시,
주전자 및 그릇의 원래 일부인 세라믹 조각의 풍부함은이 사이트들이 의식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전의 조사는이 지역의 화커 권리의 존재를 강조했으며 언덕의 봉우리의 원형 형성과 잠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원들은 복잡한 크기와 디자인으로 구별된 웨이실이라는 탁월한 사이트를 발견하여 직경이 140m인 인접한 인클로저로 연결된 두 개의 동심벽을 나타냅니다. 웨이시리에는 수천 개의 세라믹 조각이 수용되어 있으며 중앙에 자리가 있습니다. 원의 건축 스타일은 가능한 잉카의 영향으로 암시되어 그의 음모를 더했습니다. 이 팀은 단단하고 차가운 기후로 인해 안데스 산맥 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탐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새로 발견된 사이트는 풍부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여 안데스 역사와 문화에 약간 이해된 측면을 밝힙니다. 11번 송환 녹색 석관. 최근 뉴스에서 이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석관으로 2023년 1월 송환 캠페인 후 미국에서 카이로로 돌아왔습니다. 이 관이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그려진 사람의 이미지가 녹색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녹색 석관이지만 눈에 띄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2300년 전에 왕조 기간 동안 이집트 사제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미국에 도착했습니까? 이 석관은 몇 년 전 학대로 괴짜로부터 불법적으로 약탈당했습니다. 그 후 그것은 독일의 여러 구매자를 통해 2013년 휴스턴 자연박물관에 의해 인수될 때까지 박물관이 석관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을 돌려주어야 했다. 그 가치는 약 1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번호 12. 고대 나무 물건. 주요 성전은 이미 수년에 걸쳐 많은 환상적인 고대 유물을 주었습니다. 아즈텍 시티테 노치티틀란, 터낙티트런에 있는 거대한 종교단지의 중심이 된 후에는 멕시코시티의 고고 학적 유적지입니다. 전문가와 고고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사이트를 발굴해왔으며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 6월에 그들은 2,500개 이상의 목재 물체가 종교적 또는 의식 제물로 남겨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객체에 대한 설정된 패턴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인형, 머리 장식, 마스크, 주전자, 귀걸이 및 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아마도 14세기의 제사장들이 아즈텍인들이 믿는 신들에게 주요 성전을 헌신하는 수단으로 퇴적했을 것입니다. 목재 물체가 수세기 동안 그렇게 좋은 상태로 살아남는 것은 드레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물의 경우 지역의 높은 수준의 수분과 토양의 불안한 조건의 조합에 의해 보존된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 13. 고대 마스크의 인간의 피. 페루의 북쪽 해안에서 발견되는 시컷 문화의 황금 마스크에는 인간의 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750년에서 1375년까지 존재하는 시컷 문화는 중간 기간 동안 만들어진 장례식 마스크를 포함하여 금으로 고급스러운 공예품으로 유명하며 종종 무덤의 엘리트를 동반했습니다. 1990년대에 고고학자들은 이 엘리트들 중 하나의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무덤에는 거꾸로 된 위치에 놓인 골격이 들어있었고 시너브리오와 함께 밝은 빨간색으로 칠해졌으며 참수된 두개골을 덮는 금 마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격 주변에서 두 젊은 여성의 유적은 출산과 모유 수유, 두 자녀를 제한한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마스크에 존재하는 혈액을 분석하여 혈청 알부민 및 면역 글로불린지, 계란 클라르 단백질을 포함한 6개의 인간 혈액 단백질을 식별했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혈액의 존재가 생명력을 상징했으며 고인의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호 14. 지하 세계의 포어테. 작년에 1960년대에 도난당해 미국으로 이송된 지하 세계로 가는 포르갈루로 알려진 독특한 유물이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복원을 완료하여
멕시코 중부의 원래 위치로 반환했습니다. 올메커 시벌러제이션이 만든 이 기념비는 오랫동안 다른 세계의 입구문으로 오랫동안 간주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그는 유명한 올메커 영토인 켈케트 신고의 고고 학적 유적지에서 추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로의 진입의 상징인 열린 턱이 있는 신화적인 고양이를 나타냅니다. 기념비는 그리스도 앞에서 800에서 400 사이에 창조된 불편한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도둑들은 주된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았지만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망치로 인공물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밀수되어 불법 골동품 시장에서 끝났다. 1968년의 유물은 뉴욕 박물관에 지구 몬스터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고학자 데이비드 그로브는 기념비의 올메커, 기원을 인식하여 칼카츠고, 켈케트 신고의 다른 조각품, 특히 크루즈 올메커의 눈과 입 근처의 브로밀리어의 꽃과 유사점을 가리켰습니다.